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일상적인 일들이라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게 뭐가 특별한 것이냐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에는 장점이 많고 한국처럼 좋은 곳이 또 어디 있냐는 말들을 하죠. 우리와 그들이 느끼는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이 지구촌에서 분명하게 선진국의 지위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을 갖추었고 많은 부분에서 앞서 있기 때문인데요. 선진국으로 해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우리는 이제 주변의 외국인들을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도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처하거나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한국에 반감을 가진 외국인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들을 무조건 품어주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대접을 해주면 그만일 것이고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이라면 그들을 따뜻한 손으로 맞이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그들의 입장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솔카르라고 합니다. 신체 건강한 남성이고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 동생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진작 한국으로 데리고 올 걸 그랬다는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데리고만 오면 이렇게 쉽게 해결될 걸 그동안 적절한 대처를 해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한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간 아제르바이잔에서 지금은 밖에서 친구들과 뛰어논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게 참 많은 것들을 얻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음속 깊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와 제 동생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한국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돈을 벌어오고 싶은 생각이 컸습니다.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오래전에 한국에서 돈을 벌어오셨는데 그 돈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마을에 멋진 2층짜리 집을 짓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제르바이잔 사람이 1년에 버는 돈을 한국에서는 한 달 만에 벌고는 했으니까 너무나 쉽게 돈을 벌어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커가면서 한국에서 몸을 써가는 힘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온 것이라는 내용을 알게 되기는 했지만 결국에 벌어오는 돈은 엄청났고 10년 넘게 한국에서 고생하고 돌아왔다고 하지만 그 기간에 엄청난 부를 쌓아놓았죠. 그 친척 아저씨의 가족은 나중에 집을 지으려고 땅을 구매해놨다가 심지어 그 주변이 개발되면서 무작정 사놓은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그렇게 한국 생활을 마치고 아제르바이잔으로 돌아오게 되었기도 했고요. 비싼 자동차를 사는 사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식사 걱정 안 하고 필요한 옷이 있으면 고민 없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한국에서 기회를 잘 살려서 온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만 갈 수 있다면 먼 친척 아저씨처럼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국에 가기 위한 루트가 무엇이 있는지 진지하게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힘도 세고 운동도 많이 해서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기에 한국의 건설 현장에 취직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루가 지나면 건물이 생겨난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일같이 건물을 올리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신체만 건강하다면 일자리를 구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기술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무거운 건축 자재를 등에 짊어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일이 있다고 들었을 때 그게 제가 바로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단순히 몸 쓰는 일은 자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몸 하나만 가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어렵게 브로커를 통해서 한국의 작은 인력 사무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뒤 지하철역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가니 벽돌집 하나가 보였고 그곳은 건설인부들이 지내고 있는 숙소였습니다. 거기서 여러 명이 방 하나를 쓰는 거라고 했고 저는 아제르바이잔에서부터 같이 온 다른 2명의 남자들과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서로 한마디도 안 하는 사이였지만 천천히 자기소개도 하고 왜 한국에 가는지, 어떻게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지 같은 잡다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숙소에서 불을 끄고 누워서 이야기를 나눌 때쯤에 저희들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잠도 거의 못 잤지만 검정색 스타렉스 차량에 올라타서 어디론가 옮겨졌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거기서 소장님이라고 불리는 분과 인사도 나누고 간단하게 자기소개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사무실에 가서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그 소장님은 저희 셋을 훑어보시더니 저와 아자딘이라는 친구에게는 곰방,
카르탈에게는 형틀이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곰방과 형틀의 뜻은 다 몰랐지만 곰방이라는 단어는 발음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곰방 따라 했었는데 카르탈에게 붙여진 형틀이라는 이름은 발음조차도 못 알아듣던 때였죠. 처음에는 그게 저희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나 보다 했거든요. 저와 아자디는 체구가 큰 편이었고 카르탈은 다소 날렵한 스타일이어서 몸매를 말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이내 곧 그게 저희가 하게 될 작업의 종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요. 저와 아자디는 매일같이 건설 현장에 출근해서 벽돌이나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들고 위층으로 옮기고 어떨 때는 아래층으로 옮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몸 하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한국에 왔던 저였지만 저보다 훨씬 체구도 작은 한국인 선배들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정말 벅찼습니다. 저와 아자디는 시차 적응이라고 할 것도 없이 퇴근 후 다음날 아침까지 잠자기에도 바빴어요. 오히려 카르탈은 저희보다 여유가 있어 보였고 덜 지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카르탈은 배울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다면서 수첩에 매일 뭘 적어놓고 그걸 보면서 다녔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카르탈은 나름대로 기술자가 돼 있더군요. 저희 셋이 놓고 비교해보면 카르탈은 몸도 날렵한 스타일이었지만 똑똑함이 묻어나는 친구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한눈에 그걸 알아보고 카르탈에게 좋은 보직을 주셨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자딘이 곰방 일이 너무 힘들어서 형틀 일이 뭔지 배워보고 싶어서 카르탈의 수첩을 한번 훑어봤다가 그냥 하던 곰방이 낫겠다는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저희 둘은 그냥 곰방 일이 천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몸이 아프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주위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시간이 지나면 이 일에 적응하고 신체 역시도 필요한 근육이 발달한다고도 했었거든요. 선배님들 말이 맞았습니다. 이 일은 하면 할수록 적응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 몇 년째 이 일을 하고 있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어떤 날은 상당히 일찍 끝나서 이제는 개인 시간도 많이 생겼고요. 요령이 생기니 몸이 덜 힘들기도 하고요. 한때 파스를 여러 장 붙이면서 아픈 것을 참아가면서 일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유 시간이 되면 사람이 많은 곳도 가보고 근처 쇼핑몰도 가보고 여러모로 한국 생활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적응하며 가족들의 소식도 전해 들으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온 지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였는데요. 막내 동생이 이유 없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는 잘 뛰어놀던 아이가 언제부터인가는 잘 뛰지도 않고 조금만 뛰어도 힘들어서 쓰러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네 어른들은 무슨 저주에 걸렸다며 불쌍하다는 소리를 하고 저희 집 근처에는 오지도 않는다면서 말이죠. 부모님은 동생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진단을 받아보려고만 했지만 명확하게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병원에서는 혈액에 문제가 있다며 주사를 놔줬는데 그때 잠시 회복이 되는 듯 하더니 다시 시간이 지나면 안 좋았던 몸 상태로 돌아오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의 상당 금액이 동생의 병원비에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치료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한 진단명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약을 먹어가며 버텨가는 동생이었습니다.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부모님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건 아닌지 하면서 말이에요. 저도 전화로만 소식을 듣는 입장이라 답답한 마음에 매일같이 괴로웠습니다. 고향에 있는 동생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느라 한 번은 삐끗해서 벽돌을 쏟아버린 적도 있거든요. 다들 이유를 몰라 했습니다. 동생이 아픈 이유도 모르겠고 제가 최근 들어 근무하면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것도 사람들은 몰라 했습니다. 한 번은 제 근무 태도가 문제가 되었는지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요즘 힘든 일 있냐며 물어보더군요. 솔직히 그 한마디가 저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같은 동료로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하면서 실수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정하게 그렇게 물어봐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냥 꽁꽁 숨기고 혼자만 알고 있으려던 가족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아제르바이잔의 의료 수준이 높지 않은 것 같은데 한국에 데려고 오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곧바로 동생을 데리고 왔어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파도 한국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참으면서 버텼거든요. 제가 가보지를 못했으니 한국의 병원이 아제르바이잔과 어떻게 다른지 전혀 감을 잡을 수도 없었고 당연히 한국이 잘 사는 나라니까 의료 시스템도 좋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서 병원에 보내는 것도 사실 부담이 되었는데
한국에 병원을 보낸다는 생각을 하니 제 수준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 치료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괜히 한국에 데리고 왔다가 병원비도 감당 못하고 진단도 잘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동생을 데리고 오지도 않자 주변 사람들이 답답했는지 왜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는 것인지 물어보기 시작했고 저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헛웃음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난 뒤 저는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생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했고 동생 혼자 올 수 없기에 부모님 역시도 함께 한국으로 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성실하게 돈을 모으고 있었으며 집에도 돈을 많이 보내주었는데 그 돈이 많이 남아있어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고 몇 년 사이 만난 부모님과 동생이지만 동생은 키가 많이 자라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눈에 봐도 기운이 없어 보이고 여느 또래의 아이들처럼 까불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을 내서 평일에 부모님과 동생을 모시고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오기까지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원래는 예약을 하고 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한국 병원에 엄청난 규모의 놀라기도 했고 깨끗한 시설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대단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충분히 제 동생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림 끝에 드디어 제 동생의 차례가 되었고 의사 선생님과 만나서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대화를 나누고 철부족 빈혈이 의심된다며 관련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피 검사를 했고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해 수면 마취 후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또 한 번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제 동생은 철결핍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앞으로 6개월간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감사하게 처방받은 약을 들고 나왔지만 이미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여러 차례 검사를 했었고 약을 바꾸어가며 복용을 했는데 낫지를 않았던 경험이 많아서 솔직히 처음 진단을 받고 약을 받아들고 나왔을 때 반드시 치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2번의 검사로 제 동생의 병명을 정확히 진단했고 감사하게도 동생은 빠른 속도로 컨디션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2주 동안 그 차이가 보일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으로 돌아가서 약을 계속 먹고 골고루 영양 섭취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네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받아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왜 진작에 한국으로 데리고 올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보내주면 다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제 모습을 반성하기도 했고요. 정말 재미있는 점은 한국의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비용이 비싸지도 않았어요. 제가 벌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에 너무나도 훌륭한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위대함에 다시 한번 감사했으며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저기 멀리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약을 먹으며 잘 회복했고 잠시 동안 왔었던 한국이 너무 좋았다며 언제 또 한국에 갈 수 있는지 물어보고는 합니다. 나중에 커서 형처럼 한국으로 가서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는 동생인데 제 생각은 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처럼 몸쓰는 일 말고 편하게 근무하면서 돈 벌 수 있는 직업을 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일을 만족해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체력이 약한 동생이 제가 하는 일을 하기에는 버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 이 시스템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더 성실한 사람이 되었고 돈 욕심이 나면 일을 더 찾아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향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그런 게 발현이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내가 하는 만큼 인정을 받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더 성실하게 되고 더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이게 되는 변화를 맞이한 것이죠. 여러모로 저는 한국에게서 많은 기회를 얻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해서 언젠가는 먼 친척 아저씨처럼 아제르바이잔에 멋진 2층 집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겠구나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국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모든 것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부딪혔다고 아제르바이잔처럼 싸움을 걸거나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국 사람 같은 마인드와 행동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야만 한국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돈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려와 달리 한국의 문화가 이상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문화가 있지도 않으니 한국에 오시거든 한국의 것들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지고 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조언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꼭 도전하세요. 큰 돈과 나아진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숫자는 2023년 기준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9%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그만큼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들은 다양한 업종,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한국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참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며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외국인들, 건강한 생각을 가진 외국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